자, 이번 시간은 2장 프로그래밍 언어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존재해 왔고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언어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포트란, 코볼, 알골, 파스칼, C, C++, C#. 네, 먼저 이 언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언어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트란입니다. 포트란은 포뮬라의 FOR, Translation Language, Translation의 TRAN이 합쳐져서 포트란이라는 그 이름이 지어졌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식을 번역하는데 사용하는 언어예요. 컴퓨터가 계산하는 기계죠. 그래서 컴퓨터가 초창기에는 계산용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일반 계산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컴퓨터가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최초의 고급 언어라는 겁니다. 1954년에 IBM이라는 기업에서 존 베커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언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54년이에요. 최초의 컴퓨터가 애니악이죠. 그렇죠? 애니악이 1940년대 중후반에 개발이 됐고 프로그래밍 언어,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54년에 개발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언어이고요. 이때부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제 나온 거고, 그렇지만은 또 이것이 그때 이제 사라지지 않고 현대까지 계속 개선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에 공대생이 아닌 자연계생, 그 물리, 해양 이런 부분에서 수식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포트란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대학에서는 이제 포트란을 공부하는 그런 교과목이 있었습니다. 포트란 언어의 큰 특징은 빠른 실행이에요. 빨리 수식의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효율적인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빠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정적 메모리 관리라는 그런 기법으로 그 메모리 관리를 수행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됐습니다. 자, 요 용어는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8장의 메모리 관리 부분에서 소개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정적 메모리 관리라는 그런 개념이 조금씩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익숙하게 될 거고 또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포트란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모습을 샘플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언어이긴 하지만은 이 프로그램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예전에는 이런 54년에 키보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도 없었고 이렇게 우리가 편집기를 통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글씨로 썼습니다. 종이에 써서 그것을 기계가 읽었어요. 그 프로그램의 큰 특징은 일단은 라인 번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두 대문자로 쓰여졌어요. 대문자로 써야지만이 명확하게 기계에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대문자로 이루어졌다는 게 커다란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C라는 거는 당연히 커멘트겠죠. This is sample program. 자, 프로그램의 메인, 우리가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C에서 작성했듯이 이게 프로그램 메인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됐구나, 여기 끝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인티저 sum. 자, 어렵지 않죠. 이 인티저는 정수고 sum은 변수 이름이겠죠. 그렇죠? sum이라는 변수를 쓴다. 자, read 500. 요거는 5번째 라인에 여기에요. 100번? 요 100번 포맷인가 봐요. 읽는다.
K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맷을 여기서 지정해 주고 있고요. 포맷이 i5예요. 이게 i예요. i는 인티저의 i예요. 그래서 5자리 정수구나. 그것을 읽는구나. 그 읽어서 변수 K에 저장하는구나.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억지스럽진 않죠. 요거는 포맷이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서는 sum은 0이다. 이렇게 sum의 값에 0을 초기화한 것이죠. 두라는 의미는 해라 라는 뜻이고 200이 요 부분을 지칭합니다. 200번까지를 해라.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순환된다는 것,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가 1,k면 뭘까요? i 값이 1부터 k까지예요. i라는 값이 1이고 처음에 1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읽은 k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sum 플러스 i예요. 그러니까 읽은 i를 계속해서 더한다는 거죠. 1부터 k까지 더해서 sum을 계산하는 거죠. continue가 계속해라는 거죠. do 이걸 계속해라. 자, 그럼 print라는 건 출력하라는 거고 모든 걸 출력하는데 이렇게 쿼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글자로 출력되고 요거는 요 sum 변수 계산된 값이 출력되는 거죠. 자, 이제 프로그램을 멈춘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여기서 끝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이 포트란 언어를 지금 생애 처음 접했지만 언어가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왜 이해하느냐? 이게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포트란 언어로 작성된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현대로 와서 뭐 C 언어 같은 것으로 변환이 돼야지 원활하게 수행돼서 계속 이전의 연구 결과들, 이전의 어떤 작업들을 지금 현대에 되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트란의 어떤 산예를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 언어 코보를 소개합니다. 왜 두 번째로 소개하냐면은 이게 두 번째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등, 2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볼은요, 커먼, 공통의 비즈니스, 업무용, 오리엔티드 랭귀지예요. 업무에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기술하는 때 사용된 언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 수치 계산, 과학기술용 수학 계산에 포트란이 쓰였으면 이건 기업에서 어떤 자신의 업무 처리를 컴퓨터에게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작성에 사용된 언어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 처음에는 그런 과학기술용, 국방부 이런 곳에서 컴퓨터가 사용됐지만 컴퓨터가 이제 좀 널리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면서 돈을 가진 기업에서 사용하게 된 거고, 그럼 기업용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포트란이 아닌 새로운 언어의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개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 허퍼라는 분이 개발을 했고요. 여러분이 그레이스 허퍼라는 분을 검색을 해서 누구인가 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분 여성이고요. 최초의 여성 프로그래머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군인이었어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그레이스 허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50년대 말에 개발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징은 낮은 가독성이에요. 이 가독성이 무슨 뜻이죠? 예, 그 읽어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인데요. 읽어서 해석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다. 자, 레코드라는 그런 구조체를 도입을 한 언어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선언하는 부와 실행부로 나눴어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라고 했고, 그 데이터 선언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실행부가 나중에 있죠. 프로그램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 이 언어에서 선언부와 실행부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하도록 제시가 된 겁니다. 자,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코다실이라는 이게 컨퍼런스, 데이터, 시스템, 랭귀지 이러한 학회에서 이 언어가
보니까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68년에 NC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인가요? 예, 표준 협회에서 코볼의 표준을 제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기업에서 비즈니스 쪽에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점점 개선이 됐죠.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도록 또 사용하기 편하도록 개선이 되면서 7485 버전, 그때는 이 개선이 뭐 빠르게 일어나진 않았어요. 뭐 10년에 한 번 정도씩. 네. 요즘은 이제 매년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하죠. 자, 코볼 2000년도 들어와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객체 지향 개념이 이제 포함이 됐고, 객체 지향 개념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객체 지향 패러다임을 지원하게 됐다는 것이고, 객체 지향 패러다임은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용이한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었죠. 그래서 코볼로도 큰 프로그램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코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비즈니스용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점점 커진 거죠. 그 커진 것을 그대로 코볼로 구현할 수 있게 이런 개념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볼로는 이렇게 오래된 게 왜 소개가 되느냐? 그 중요성은 비즈니스 관련 시스템 개발에 많이 이용됐어요. 네. 자, 과거 잘 나가던 코볼, 이러한 제목의 신문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 문헌에서 찾으면은 코볼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소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요 부분이고요. 링크를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볼 인기 시들해진 이유는, 뭐 시들해졌다, 안 좋은 것처럼 나오긴 하네요. 근데 잘 읽어보면은 인기는 줄어들고 있어요. 당연히 다른 언어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예전에 이 기업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에서만 프로그램이 활용된 거죠, 코볼이.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볼의 비중이 줄어든 거죠. 뭐 그렇게 인기가 줄어들었다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인력 부족이에요. 여러분도 처음 들어봤듯이 누가 코볼을 요새 공부를 하나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기술, 그죠? 코볼 개발자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다른 언어로 일을 처리하게 된 거죠. 또 어려운 언어로 여겨져요. 아까 가독성이 낮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복잡하고 긴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언어를 선택하죠. 낡은 기술과 사용되고 있다는 이제 너무 옛날 거다. 뭐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사용되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23년도 기사예요. 네, 여기서 코볼을 다시 사용해 했다. 코비드 그 유행 때 많은 시스템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요. 여전히 많은 코드가 있어요. 대체하려면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고 유지 보시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자, 이 많은 코드를 다른 언어로 다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물론 이제 AI를 이용하면은 그런 시간을 굉장히 대폭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AI가 올바르게 바꿨느냐,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볼을 아는 사람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뭐 이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인기가 줄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사는 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건 24년이고요. 자, 마주하라. There's nothing that can replace COBOL. 코볼을 대체할 게 없다 라고 해서 여기는 조금 더 코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영어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번역기를 이용해서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도 잘 이건 다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아직도 중요하구나. 코볼에 대한 수요가 금융권에서 있구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이제 인지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코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볼은요, 그 컴퓨터 공학이나 뭐 이런 IT 업종이 아니라 비즈니스, 즉 인문계, 우리 뭐 인문계 쪽 그런 쪽에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서 쓰듯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서가 처음에 뭐
챕터, 뭐 어떤 섹션, 뭐 패러그래프 이렇게 나눠지듯이 얘도 나눠지듯이요. 부, 디비전, 섹션, 패러그래프, 센텐스. 센텐스의 여러 가지 문장이죠. 문장은 단어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볼 프로그램의 구조는 이렇게 네 가지 디비전으로 나뉘어 있어요. Identification, Environment, Data, Procedure예요. Identification은 그냥 설명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뭐고 누가 만들었고 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쓰도록 했고요. 권한 같은 것들. 환경은 이 프로그램이 어느 컴퓨터에서 실행되느냐 뭐 그런 것들. 어느 인풋 아웃풋 기계는 또 무엇이냐. 이거 50년대 60년대니까요. 인풋 아웃풋 어떤 장치가 또 필요했죠. 어떤 컴퓨터에서 실행이 될 거고 어떤 컴퓨터에서 번역이 될 거고 뭐 그런 기계에 대한 프로그램 실행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 프로시저. 요게 이제 선언과 실행을 분리했다는 의미예요. 요게 실제 프로그램이죠. 요 부분은 지금은 뭐 우리가 쓰지를 않죠. 다 커멘트죠. 자, 파일 섹션, 파일이라는 거, 워킹 스토리 섹션, 요게 이제 변수, 리포트, 링키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명령은 입출력, 준비, 입출력, 뭐 데이터 이동, 뭐 덧셈, 뺄셈, 테이블 검색, 뭐 여러 가지 그런 명령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이제 살펴보면은 데이터 디비전은 파일 부분은 파일에 대한 거 우리가 파일에서 입출력을 받아서 뭐 처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정의 그리고 여기서 레코드가 제시된 게 특징이라고 했죠. 레코드라는 레코드 구조체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에서 정보를 읽어서 그런 정보를 구조화한 겁니다. 자, 워킹 스토리지 섹션은 그냥 데이터 이름, 이건 변수예요. 변수를 정의한다. 리포트 섹션은 이제 보고서를 출력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구조를, 그러한 내용을 좀 기술하는 것 같아요. 링키지 섹션은 뭐 다른 프로그램과 뭐 연결, 뭐 이게 이제 패러미터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프로시저 디비전은 다양한 그런 명령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명령들이 다 단어로 되어 있어요. 연산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덧셈 뺄셈 기호로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단어를 틀리지 않고 써야 하니까 좀 힘듭니다. 그렇죠? 제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샘플 프로그램 한번 살펴볼게요. 저 빨간색으로 디비전을 표현을 했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설명이죠. 환경이에요. PDP라는 예전에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이런 데서 소스를 작성했고 기계어가 이 PDP 용 기계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인풋 아웃풋 섹션이죠. 디비전 밑에 섹션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패러그래프고 패러그래프가 이제 문장으로 구성되고 파일 컨트롤 파일은 두 개의 파일이 있어요. 인풋으로 인풋 데이터라는 파일 IMP 데이터 아웃풋으로 리절트 파일 이 두 가지 파일을 입력 출력용으로 쓰겠다. 자, 인바이러먼트까지 쓰겠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 그리고 프로시저 디비전이 있겠죠. 데이터의 파일 섹션 끝에 마침표까지 꼭 찍네요. 문장 끝에.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IMP 데이터 IMP 데이터로부터 이게 파일 디스크립션 같아요. 파일 디스크립터 레코드라는 라벨은 이제 일단은 생략이 됐고 첫 번째 탑 레벨이 아이템 프라이스인데 아이템 프라이스는 아이템과 프라이스 그리고 공백으로 구성돼. 파일을 읽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이템과 아이템 프라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백이 좀 있고 그 다음 아이템과 아이템 프라이스와 또 공백이 좀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읽어가지고 각각의 아이템과 프라이스 가격을 지정한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뭐 30글자까지 가능한 거고 여기는 소수점 앞에 4자리 뒤에 2자리 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44개의 공백 여기 이제 44개의 공백이 있다 뭐 이렇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지가 됩니다. 자, 구조체를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각 데이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지 요새는 이제 필요 없죠. 자, 리절트 파일에는 레코드라는 그런 라벨을 이제 붙이지 않을 거고요. 리절트 라인이라는 변수가 x 132, 그러니까 132개 사이즈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워킹 스토리지 섹션 변수죠. 변수는 TOT라는 변수, 카운트라는 변수를 쓴다는 거고, 초기 값은 제로다. usage computation, 계산에 쓰일 거다.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와 소수점 둘째 자리. 요거는 네 자리의 정수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썸9이라는 어떤 레코드는요, 일단 앞에 썸이 출력이 되고, 이게 12자리, 이거 썸까지 출력하고 전체 12자리에서 이 전체 이제 포맷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썸 아웃이라는 거, 카운트 아웃이라는 그런 변수를 가지는 거. 아이템 라인은 이 두 가지 변수를 가지는 거. 자, 프로시저에서 일단 파일을 오픈해요. 인풋으로 IMP 데이터, 아웃풋으로 리저트 파일을 오픈한다. 이제 데이터를 읽는다. 자, 이런 패러그래프고, 또 문장이 여기서 읽어서 and go to print line. 만약에 end면 print line이라는 곳으로 go to 가라. 요 print line이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프린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서 price를 읽어서 TOT 변수에 넣고 2를 증가시켜라 카운트에 price를 여기다 넣고 뭐 result line에 써라. 뭐 읽어서 써라 이런 의미죠. 다 하면은 이제 프린트를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자, 일단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뭐 오래 걸려요. 가독성이 낮은 것을 여러분이 인지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코볼이고요. 코볼도 마찬가지로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자, 해석은 됩니다. 다만 해석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을 여러분이 이제 경험했습니다. 자, 다음 언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언어는 알골이에요. 알골은요, 알고리드믹 랭귀지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50년대 말 60년대 초 거의 코볼 다음이랑 코볼과 비슷한 시기고요. 범용 General Purpose Programming 언어로 개발됐습니다. 이것은 Mother Language, 모태 언어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후에 개발된 언어들이 알골에서 제시된 특징들을 그대로 따라왔다고 합니다. PL1, 시뮬러, 67, 파스칼, C 등등이요. 어떤 특징이냐? 블록 구조를 가져요. 여러분이 C 언어 할 때 무조건 블록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하죠. 그 이후의 모든 언어를 다 이렇게 중괄호를 통해서 블록을 열고 닫고 하죠. 그죠? 블록 구조로 프로그램 작성해라. 그 제시된 게 첫 번째 제시된 게 알골이고요. 그리고 블록은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니까 블록이 여러 개 있어야지 요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죠. 그럼 이 블록 간의 어떤 통신은 매개 변수, 파라미터, 인자 똑같은 거예요. 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 구조와 매개 변수 전달이라는 그런 방법을 처음 제시한 언어고 모든 언어가 이 특징을 다 따랐어요. 그래서 얘는 모태 언어, 머더 랭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너무 오래돼서 이 사례가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 사례는 특별히 더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알골보다는 이후에 나오는 언어들이 더 많이 활용됐어요. 알골에서 제시한 특징을 가지고. 다음에 소개할 언어는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1971년 니클라스 워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언어고요. 자, 60년대에 상당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개발되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프로그램 교육용으로 니클라스 워스라는 사람이 교육용으로 파스칼이라는 언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당연히 블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용이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기술, 또 알고리즘 기술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모습이에요. 프로그램 메인, 이건 뭐 어디 있죠? 프로그램 메인 한 거는 포트란에서도 이렇게 표현됐죠.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소문자, 대문자 혼용이 됩니다. 자, 메인이라는 프로그램이고, 자, 이렇게 괄호를 써서 매개 변수를 또 파라미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알골에서 제시된 개념이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뭐 타입을 내가 선언한 거고, 이건 상수고 변수고, 좀 다른 것이 변수의 뒤에다가 이렇게 타입이 들어가요. 타입이 이거 벡터 타입이고, 이거 인티저 타입이고,
이건 텍스트 타입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펑션이 이 프로그램 안에 펑션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펑션이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고 이거 리턴이 리얼을 리턴한다. 리얼은 실수죠. 실수 리턴한다. 자, 이 펑션이 변수를 선언하죠. 이게 블럭이에요. 이게 블럭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변수 선언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수가 있고요. 함수가 이렇게 데이터 선언하고 알고리즘 선언부와 실행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메인의 실행부가 됩니다. 이게 메인의 실행부가 돼요. 여기가 메인의 선언부가 되죠. 메인의 선언부가 되고 그 안에 함수가 있고요. 이거 함수 썸의 선언이 되는 거죠. 그 안에 begin end로 블럭이 이제 지정이 되고 이것이 함수 s의 실행부가 되죠. 이것이 함수 s가 아니라 메인 프로그램의 실행부가 되죠. 블럭 안에 블럭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 메인이라는 거 안에 펑션이 이렇게 있는 거죠. 펑션 썸이 있는 거죠. 메인이 있고요. 메인이 있고. 그죠? 자, 뭐, 일단은 여기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이 뭐, 그다지 생소하진 않아요. 다만, 뭐, 세미콜론이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런 게 약간 혼돈스럽긴 합니다. 자, 프로그램 시작과 끝에 엔드로 표현했고요. 비긴과 엔드로 블럭을 표현을 했어요. 그죠? 비긴과 엔드. 포문의 비긴과 엔드. 메인의 비긴과 엔드. 비긴과 엔드. 여기 비긴과 엔드. 그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진 게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블록 구조를 충분히 이제 표현할 수 있게 해줬고요. 블록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선언부와 실행부를 완전하게 이제 분리된 게 보여줬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선언과 실행을 이렇게 분리해라. 블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지시를 했고 그래서 프로그램 교육용으로 사용된 언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굉장히 중요한 C 언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C 언어는 뭐 특별히 소개할 것 없이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언어예요. 근데 1972년에 개발됐습니다. AT&T 미국 통신회사죠. 우리나라 SK텔레콤이나 뭐 KT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벨이라는 이 AT&T 전화 만든 사람이죠. 전화 만든 사람은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만든 회사인데 벨랩에서 C 언어를 개발을 했고요. 데니스 리치와 켄 텀슨이라는 사람이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어쨌든 C 언어가 이 운영체제 개발에 이용됐다. 그래서 C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C 언어의 특징은 매우 단순하고 간결해요. 여러분 문장이 굉장히 짧죠. 포트란에 비해서도 파스칼에 비해서도 이거 좀 긴 것 같은데 굉장히 짧게 간결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른 실행. 빨리 실행돼야지 컴퓨터 자원들을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어서 어쨌든 애플리케이션들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요것은 포트란에서의 특징과도 같죠. 자, 그리고 다른 언어에 없는 포인터 데이터 유형이 제공되는 거예요. 이래서 얘네들이 운영체제가 뭐죠?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 즉 조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하드웨어 자원에 대한 메모리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C가.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고요. 이것 때문에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요한 언어로 C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단점은 낮은 가독성. 이렇게 간결한데 왜 낮은 가독성이냐? 너무나 간결해서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별 치고 A 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괄호 이렇게 쳐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별 치고 뭐 A 치고 화살표 쳐가지고 뭐 P를 친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를 이렇게 했다. 이게 너무나 간결해가지고 이게 해석하려면 조금 어려운 그런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약화 타입 검사라고 하고요. 타입 검사를 좀 약하게 해서 나중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강한 타입 검사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캡슐화를 지원하지 않아요. 이 데이터 캡슐화라는 것은 이걸 지원하는 게 객체 지향 언어예요. 데이터 캡슐화는 또 객체 지향 부분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원이 안 돼가지고 나온 게 객체 지향 언어 C++입니다. 네. C++는 지금 얘기했듯이 똑같이 AT&T 벨랩이고요. 비잔의 스트라우스트롭이라는 사람이 시뮬러 67이라는 60년대 만들어진 언어에 그 객체 지향 개념에 C와 클래스를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C와 비슷해요. 그리고 클래스가 추가됐어요. 즉 요거 데이터 캡슐화를 지원하는 도구인 클래스가 추가된 겁니다. 객체 지향 언어고요. 캡슐화 지원합니다. 뭐예요? 클래스가. 캡슐화가 뭐냐? 보호예요. 클래스는 이 안에 뭐가 있죠? 변수. 객체는 이 안에 변수 함수가 있죠. 이 변수를 누가 조작해요? 밖에서 아무나 못하고 누가 조작해요? 얘만 조작하죠.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 캡슐을 씌웠다는 얘기예요. 보호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이런 캡슐화가 지원돼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게 C++예요. 자, 이후에 다른 언어들도 쭉 있는데요. 그건 다음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포트란 언어를 소개했죠. 뭐 최초라는 의미가 있는 언어고요. 코보를 소개했죠. 비즈니스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다. 그래서 지금도 중요성이 남아있다. 알골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마더 랭귀지의 역할을 했다. 블록 구조 제시했고 블록 간의 매개 변수 전달이라는 방법을 제시한 언어고 이후에 모든 언어들이 알고리즘에서 제시한 그런 특징들을 다 포함을 했죠. 파스칼 70년대 초반에 나온 프로그래밍 교육용 언어고요. C 언어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객체 지향 개념이 추가된, 즉 뭐죠? 데이터 인캡슐레이션, 데이터 캡슐화, 인캡슐레이션, 이 기능이 추가된 C에다가 C++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언어가 존재했지만 최초의 언어부터 C++까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할 그런 언어들을 소개했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